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20학년 김원중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책 편집자, 어린이책 낭독가로서 활동한 김소영 작가가 바라보고 이해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이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김소영 작가의 시선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만히만 듣고 계셔도 머릿속에는 책 한 권이 남아 계실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소영 작가가 오랫동안 바라보고 이해한 어린이들의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다 성숙한 어른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는지 어린이라는 세계에 입장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 동화책 작가이자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영 작가가 쓴 책입니다. 김소영 작가가 그동안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겪었던 수많은 일과 경험을 이 책 속에 가득 담았습니다. 어린이 동화책 작가의 커리어를 가져서 그런지 김소영 작가의 글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담백했던 것 같습니다. 약 260페이지의 분량, 3개의 큰 챕터, 그리고 27개의 작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책,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세한 관찰력 으로 어린이라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당당한 표현력으로 어린이라는 세계를 존중해야 함을 말한 책. 하나는 어린이라는 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은 어린이라는 세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어린이들만의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 김소영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문장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관점과 세계는 더욱 넓어진다는 것.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고 나니 작가의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자라왔지만 어린이들의 세계가 이토록 섬세하고 다양한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자라나면서 그 세계를 잊어버렸겠죠. 어른이 된 저희가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오랫동안 꽁꽁 숨겨둔 가장 작고 여린 마음들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고 천천히 이해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잊었던 부분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세계도 넓어지겠죠. 어린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잊었던 우리의 숨은 모습을 발견하는 성찰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책을 읽는 내내 들었던 감상입니다. 어린이들은 생각보다 의젓하고 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어린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어색하고 서툴 것 같았는데 어린이들은 의젓하고 품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제부터 책에 등장하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크고 작은 일화 속에서 어린이들의 세계는 어떠하며 어른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9살 규민이는 과자를 먹을 때 꼭 한쪽 손을 턱에 받치고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것이죠. 편하게 먹으라고 해도 규민이는 계속해서 턱에 조그만 손을 받치고 먹습니다. 어쩌다가 과자 가루가 테이블에 떨어지면 그 가루를 다시 주워 손에 담습니다. 또 10살 현성이는 독서교실에 오면 꼭 손을 씻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한 번씩 아주 정중한 표정과 예의 바른 태도로 선생님, 화장실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물어본 후에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이외에 어린이들의 수많은 예의 바른 행동을 본 김소영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린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도 체면이 있고 그것을 손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린이도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고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 양식을 고민하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예의를 아직 잘 모를 뿐, 많이 경험하고 배워보지 못한 것일 뿐, 아이들은 예의를 모르고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따르고 지켜 자신의 품위와 체면을 지키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신이 천천히 배워간다는 것을 압니다.
10살 현성이가 새 신발을 신고 독서교실에 왔습니다. 신발끈은 묶고 푸는 게 아직 어색한 나이죠.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신고 나갈 때.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그걸 보고 있던 작가 김소영은 현성이가 신발끈을 묶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성이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묶을 줄 알아요. 어, 네. 그런데 좀 기다려 주세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것만 달라요. 작가는 말합니다. 어린이가 단지 어리다 해서 모든 일들을 나중에 커서 배우고 나중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김소영 작가가 독자에게 당부하는 말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어른이라면 어린이를 대할 때 반드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한다. 어린이 세계의 입장을 위한 어른들의 성숙한 태도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갑작스레 퍼진 코로나로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김소영 작가는 동네 농협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죠. 작가 앞에는 한 엄마와 정말 작은 아이 둘이 있었고 뒤에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앞에 있던 두 아이의 엄마에게 약간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거기 마스크 다 살 거예요? 거 애들도 살 수 있나? 앞에 있던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보더니 말합니다. 그럼요. 얘네도 한 명씩인데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작다. 큰 어른과 작은 어린이가 나란히 있다면 어른이 먼저 보일 것이다. 어린이가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은 한 명이다. 하지만 어떤 어른들은 그 사실을 깜빡하는 것 같다. 어린이가 품위를 지키고 의젓하려 노력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아직 애가 애인 때가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 기차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큰 소리로 떼를 쓰거나 넓은 공간에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우리는 종종 어린이들의 갑작스럽고 놀란 행동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차에서 아이가 울면 아기가 피곤한가 보구나 하고 식당에서 아이가 보채면 집에 가고 싶은가 보구나 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린 사람이 잘 모르고 경험 없는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줄 것 용기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린이라는 세계에 대한 서평 일부입니다. 백상 예술대상을 수상한 윤가은 영화 감독이 이 책을 읽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단지 유년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이들의 마음은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작은 감각들이 무뎌지고 태화한 어른으로서 어린이의 세계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